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에 따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그런데 과연 금리 인하는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일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탄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투자의 변화, 그리고 경기 지표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까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 대신 여러분만의 확고한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 규모.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 대비 약 450% 증가, 24년 5월 기준 데이터 센터만 69% 증가했습니다. 25년에도 사상 최대치 경신 중이고요. 앞으로 5년 내 데이터 센터 개발이 31.6GW 예정입니다. 상업용 건설 전체는 낮아지고 있고 2022년 정점에서 2024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데이터 저장 공간의 확장을 넘어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쌓는 것을 넘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 경기가 아니라 산업의 핵심 동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술주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의 딜레마와 파월의 발언. 최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거죠. 원래 시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파월의 연설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9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배경입니다. 단순히 시장을 부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약화 신호와 특정 경제 지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두 가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LEI. 이제 경기 지표를 살펴볼게요. 자, 2016년을 기준 100으로 환산한 미국 경기 선행지수 LEI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쭉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쭉 상승을 했고, 24년도부터 25년까지는 쭉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LEI. 과거를 보면 이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수는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이는 미국의 견조한 실물 경제가 지표의 경계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과 AI 투자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존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거스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혼란, 버블인가 성장인가? 버블 성장. 이쯤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AI 기술주에 올라탄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혹시라도 닷컴 버블처럼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상반된 질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이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선 앞으로 나올 두 가지 지표를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에 집중해 주세요.
고용시장의 미세한 균열.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다소 높아졌고 신규 고용은 기대에 못 미쳤죠. 게다가 지난 수치들마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는 명분을 강화해 줍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PI, PPI. 다음은 물가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때문이죠. 최근 PPI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은 결국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PI 급등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하는 연준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높아진 기대감, 고용지표 약화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잠재적 불안감. 하지만 PPI 급등은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이 아닌 단순한 유동성 공급으로 끝날 경우 버블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기적인 상승과 중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략적 포지셔닝의 중요성.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만약 PPI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AI 기술 혁신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기술주를 포함한 시장 전체를 견인할 겁니다. 하지만 PPI 발 인플레이션이 재현되면서 연준의 정책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다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철학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 금리 인하 기회를 잡아라.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물러날 때가 아니다. 물론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사이클 초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같이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가진 분야는 단기적인 노이즈를 이겨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만 들고 있다기보다는 다음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 피터 린치의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항상 시장에 머물러라. 시장이 언제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워렌 버핏.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는 도구다. 시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가장 큰 리스크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 평균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다음 4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 시장의 노이즈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뉴스나 소문에 기반하는 매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산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3번째, 명확한 투자 목표와 원칙을 세우십시오. 왜 투자하는지, 어떤 종목을 언제까지 보유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4번째,
행동 경제학 오류를 경계하십시오.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들이 있다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가 몰고 올 시장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25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산업과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